안녕하세요.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20대, 30대들의 10명 중에 9명이 대출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중에서 주택 가격이 40% 급등해서 연끌족들이 옳은 게 아니었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뉴스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5년차 직장인 33살, 그 직장인이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 33평을 6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로 3억, 그리고 신용대출로 5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연끌로 주택을 매입한 겁니다. 6억 7천만 원에 3억 5천이 대출이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그렇단 한 절반 정도는 대출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결한 거네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제 또 나머지는 이제 충당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모은 돈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끌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올라 있어서 연끌족들이 옳았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두고 봐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 1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4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판매를 해서 되팔아서 그만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는 호가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고, 사람들 간의 주택 거래가 급감한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하죠. 90% 이상의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저렇게 얘기하는 1억 4천만 원 올랐다, 40%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알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연끌한 이들이 쉽사리 주택을 팔 수 있냐,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중에 이미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한 때문에 점점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월 평균 80만 원씩 빚을 갚지만 집값 상승폭이 더 커서 연끌한 게 괜찮다, 문제없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뉴스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 도봉구 쌍문동이다, 뭐 응답하라, 뭐 1944, 뭐 1988인가요? 뭐 거기에 나오는 그 쌍문동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지역에 30평 아파트가 6억 7천, 뭐 저기 뭐 평균 한 1억 4천 올랐다고 하시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그 금액 정도를 합하면 뭐 8억이 넘는다는 얘기인 건데, 뭐 20대 30대 청년들이 8억이 넘는 아파트를 대출해서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너무 꼭지에 있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뭐 당장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건 팔려는 사람들이 팔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고, 뭐 팔아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팔지 못하고 처분 못하면 심한 경우에는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20대 30대 주택 구입자들의 평균 대출 금액이 1억 6,700, 그리고 매달 80만 원 가량 부채 상환해 가지고 하는데 사용한다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매달 80만 원씩 갚으면은 한 17년 정도 상환해야 되는 수준이래요. 근데 따져봐야 되는 게 2030들 중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있을 거고 대출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게 평균이기 때문에 뭐 3, 4억 빌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1억 이하로 빌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천차만별일 거라는 거죠. 저건 말 그대로 평균값이기 때문에 평균의 오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뭐 그걸 감안하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만 원씩 17년을 갚는다라는 거는 절대 뭐 짧은 기간이 아닌 거죠. 또한 현재 뭐 변동금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중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저 상환해야 되는 금액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80만 원이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부채 상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주택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야
지금 현재야 뭐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빚을 내서 원리금 상환하지만은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논리를 펼치지만 이게 주택시장이 급냉하게 되면 사정은 매우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미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릴 것이다. 올해 내년까지 3%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4%, 5%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많은 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이 반토막 날 수도 있고 한국이 3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1년, 2년 안에 일어날 일로 보진 않죠. 3년, 4년 그쯤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빚을 내서 뭔가를 한 이들이 닥치게 될 일은 매우 혹독할 거다라는 거죠. 게다가 연끌이다. 연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한 거잖아요. 약간의 여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조일 정도로 스스로 총동원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툭 하고 쓰러질 수 있을 만큼 매우 허약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20대 30대들에게 주택을 살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면 한 57% 정도가 살 겁니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앞으로 2년 안에 주택을 살 겁니까라고 얘기했더니 10%밖에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택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서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몇 년 안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20, 30대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먼저 연끌한 이들은 아니 그래도 한 1년, 2년 전에 산 사람들은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빚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빚을 지지 않았고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 1년 안에는 집을 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뭘 사든 간에 자신의 돈을 상당수는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무리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무리하게 빚을 져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삶은 언제든지 뒤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댓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빚을 내서 연끌해서 부동산을 산 이들은 저선길 막차 탄 거라고 얘기해요. 금리 대폭 인상하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끌로 집을 사게끔 만들어 놓은 정부가 너무 밉다라는 얘기들도 하고요.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욕을 많이 하고 있죠. 집을 사든 안 사든 자신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분수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제일 현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옆 사람들, 뭐 나보다 좀 더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보수적이 될 것이고 좀 더 실리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뭐 물가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더 빡빡해지고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고스란히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일본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게 현실일 거다. 닥쳐올 현실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산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거죠. 그냥 그저 마음먹은 대로 되면 좋겠건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우쳐야 되는 거죠. 집 사서 뭐 3억 5억 올라서 그래 그만큼 자산이 늘었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정말로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활하는데 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집값은 올라가지고 기분 좋다 그러는데 원리금 내는 것 때문에 허덕이면서 삶의 수준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통장에 저축액이 늘어나는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거랑 집값
허덕이면서 억지로 원리금상 안 하면서 허리띠 졸라 매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뭐 엮을죠. 뭐 빈대니들이 되게 뭐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